충전하는 선 그거랑 컴퓨터랑 조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10월 7일인데 벌써 4개가 끝나고 다시 294회로 나왔습니다. 294회인데 핵심 백문백답 5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4강의 하면서 다양한 그 문제풀이든 예상 문제부터 다 답을 적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석하는 사람은 강의 듣고 이 자료 컴퓨터에 있으니까 빼가지고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백문백답입니다. 294회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은 원산지 무포시 생략 때문에 지금 그 1시간, 2시간을 갔다가 왔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원산지 포시는 1억 주택관리의 면제 대상하고 등록 대상의 면제 대상하고 원산지 포시의 면제 대상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가 누나 이제 이해갔죠? 2시간 동안 갔다 왔으니까. 그때는 2시간 동안 갔다 온 겁니다. 강의는 지금 4개, 지금 5개 지금 찍고 있는 중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명령입니다. 공포명령은 예상을 합니다, 올해. 물론 얘 때도 단순하게 공포명령이 나왔지만, 금방 아까 전에 앞에도 보면은 원산지에 관계돼서 공포명령, 구조 여기 가지고 공포명령도 했지만,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도 공포명령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공포명령 정리하시고, 원산지 포시에 대한 구조의 시정명령과 판매금지를 어겼을 때도 공포명령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앞에 가진금에 대한 그거는 6조의 거짓 포시에 대해서 어겼을 때 가진금 대상입니다. 근데 공포명령은 5조와 6조를 어기가지고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을 등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도 안 합니다. 받고 나서도 안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에다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공포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변형의 공포명령과 원산지 공포명령은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홈피라든지 때리는 게 다르다는 거죠. 원산지 유전자 변형의 공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그 홈피만 때립니다. 그런데 원산지는 국민의 식생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원산지법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알 걸립니다. 알 걸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때립니다. 홈피를.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목적, 알 걸리.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57페이지입니다. 저는 50페이지니까 저하고 페이지가 다릅니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유출은 고의는 5년이고 그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입니다. 이거 박스 보면요. 박스 유전자 변형 거짓포시 7년 이게 뭡니까? 작년에 놓았습니다. 작년에 놓았고 유전자 변형에 대한 거짓 박스를 얘기합니다. 원산지 포시 6조를 어겼으면 거짓 포시를 어겼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1천 미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내에 확진된 5년 후에 재범을 하면요 10년 이하의 징역에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놓았기 때문에 올해도 원산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카페도 올렸지만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 혼동과 위장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올렸습니다. 카페 적으십시오. 정리. 카페 참조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70조입니다. 69, 70조가 하면 법 69, 70조는 햅사가 기존의 위해관리와 위생관리와 햅사 외요소 중증관리를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정의부터 5단계, 선행조건 2단계와 5단계, 7단계를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요. 60페이지입니다. 저는. 또 페이지를 읽어주세요. 저하고는 1페이지 차이 나고 2페이지 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1페이지 60페이지인데 햅사의 정의입니다. 선거 프로그램 2가지 기본 원칙 7단계입니다. 이게 행정고시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간등검사 수행수수입니다. 어체, 갱도, 피부 상태 등 도닥식 정합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간등검사 중에서 포장과 무포장 상태입니다. 이걸 3번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1차부터가 4번 나왔습니다. 1차까지 하면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수하고 품질관리에 해당 작용해가지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걸 좀 정리하시고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입니다. 통조림의 4대 공정입니다. 올해는 뭡니까? 예상문제로 했지만 탈기 밀봉의 목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21회가 22회도 보면은 통조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 과정이, 검사 방법이 이랬던 것 같고, 그리고 통조림의 변화에 대해서도 소엘캔,
그리고 평창 수헬이 맞습니까? 페널캔이죠. 페널캔. 페널캔은 밀봉의 목적에 대한 어떤 그 진공도 측정의 페널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지기능 통조림도 이거 보시고요. 꽁치. 통조림은, 참지기는 당금 통조림은 행정고시 기출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보다도, 통조림의, 그 탈기와 밀봉의 목적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에 탈기의 목적이 있네요. 밀봉의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예상 문제도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작년의 기준에 김종희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밀봉의 목적에서 보면요, 진공도란 말을 찾아보십시오. 진공도는 말이 없네요. 있어요. 진공도 등 밀봉의 점검도 하면서 진공도 어디 있습니까? 예, 진공도에다 줄 거 가지고 뭡니까? 진공도 측정을 하는데 잘못됐으면, 밀봉을 잘못했으면은 아까 페널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널캔이니까 뭐냐면은 안에의 온도, 압력이 커져가지고 터지버립니다.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냉각의 목적도, 살군하고 냉각도, 냉각의 목적이 우리 김용희대 시험 나왔고, 살군의 목적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탈기와 밀봉의 목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전후 처리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후처리는 이제 덜 없으면 다 아실 것이고, 냉동 저장. 여기서 보면은 빙열 68페이지입니다. 냉동 저장도 있겠지만 해동과 드립을 이번에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냉동과 드립을 정리하시면서 저는 예상을 하지만 사이드로 뭐냐면은 빙연을 보면은 침지법하고 분무법입니다. 이거 수빈법이 틀렸습니다. 빙의 그레이징, 입히는 거 빙의 그레이징이라 그러는데, 빙의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상을 저는 합니다. 뭔다면은, 빙의에 대한 개념을 적고, 빙의의 방법을 적으면서, 빙의의 어떤 그 중량을 계산해라. 간센보살. 저는 성당단입니다. 형님. 크레이징으로서 그레이징을 하고요. 네. 속포장 대신 하는 거고. 네. 이거 동결하고 침지법하고 침지 방법이 분무법이 있고. 있고. 그러면은 그 빙의의 그레이징에 대한 중량을 계산하냐. 중량 계산은 어체, 초기 어체 플러스 제가 나중에 칸타타 회사에서 아마 뭐 받을 것 같아요. 수분이 얼려 있으니까 그 무게. 여기 자 또 시작합니다. 8단계 저는 예상합니다. 임의 구성에서 8단계입니다. 식품의 8가지 필수적으로, 나머지 비타민 A, B, C 같은 거는 회사에서 필요하면은 열 수 있습니다. 8단계 맞죠?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 8개. 그 다음 비닐을 바닐에 금방 말대로, 이런 문제를 저는 예상을 할 때는 안 적을 겁니다. 예상을 합니다. 온다 그러면 줄라고 점수 주려고 됩니다. 문제. 빙의의 개념, 그리고 목적, 그리고 나는 방법, 그리고 빙의의 중량을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5점입니다. 딱 하면 1번 개념, 목적, 등 이렇게 적습니다. 2번 빙의 그레이징, 영어를 딱 쓰세요. 그레이징 방법. 3번 중량, 빙의 중량 계산. 4번 갈등성. 1번 동결 상태 유지 방법. 2번 속포장 대용. 이거는 딱 나오잖아요. 대용. 개념 수산물 어체 의육의 보존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징 방법. 1. 뿌리는 거 분무법. 2. 침지법. 계산. 1.
빙의 전 중량. 2번 빙의 후 중량. 상식으로 생각하면 중량의 비율. 이게 답입니다. 수치를 너무 하지만 저 수치기 싫어합니다. 3. 빙의 전 중량. 빙의 전 빼고 후 중량 곱하기 반대로 해야지.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당에서는. 이것도 글씨 좀 표준입니다. 이게 뭐 답입니다. 몇 분 걸렸어? 태가씨 1분 30초. 찍어서 올려요. 이거 예상됩니다. 고등학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지금 예상문제 21일날 60문제를 적자니 60문제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끝냅니다. 다른 거 적을 많죠. 많은데 요만만이라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레이징 방법인데 부무침지법 등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핵심도 하나 바로 적었습니다. 오순간에 이 정도는 적어야 됩니다. 네? 유지. 동결 상태 유지. 왜냐면 어체의 순서를 보면 동결 위에 속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레이징 합니다. 장기 보장할 때 여러 번 한다는 네, 것도 예. 중요하지. 장기 보장. 장기 보장할 때, 장기 보장 시. 장기 저장할 때, 장기 저장. 그리고 나서 3번 장기 저장 시 일정 기간 내에 계속 그레이징 필요. 맞죠, 형님? 네, 이 말까지 적으십시오. 그러면 가공할 때까지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찍고요. 이건 아마 올해도 놓을 수 있지만 올해 안 오면 내년에 나옵니다. 김전무사는 그래서 내가 찍어 먹는 거야.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 먹는 거지. 이거 고등학생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법무부가 침지법이 저는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 재빙법하고 빙장법 찍었는데 답을 이해 때 시험입니다. 2점짜리. 그러면은 올해 이제 이해 때니까 3년대가 4회잖아요. 놓을 시기는 됐습니다. 올해 안 놓으면 내년에 놓습니다. 이거 무조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레이징이 들어갔습니다. 넘어가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원로 천도 추집항도 있겠지만, 원로의 전처리 보면은 일반 처리가 있고 특별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십시오. 시험대로 써보십시오. 일반 처리는 어체 있잖아. 어체 어유 처리고요. 이 산화 방지제 같은 것을 수산물 흡변이나 해동시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것은 특별 처리라고 합니다. 그걸 좀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가서 읽어주세요. 어체와 의육 안에 머리를 잡고 이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냉동식품의 전처리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올해는 안 오고 내년에 나옵니다. 이거 전처리.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오징어 전처리가 있고요. 읽어보시고요. 맹태. 여기다 전처리는 점을 강의할 때 7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줄인데 맹태의 냉동품의 동결전 필레 처리입니다. 동결전입니다. 그 다음에 맹태가 동결전이니까 어디입니까? 선상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레이징 하기 전에 동결을 합니다. 동결하는 전에 필레 처리입니다. 맞죠? 바로 그럼 잡아서 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그다음에 놓을 겁니다. 동결전이니까 자 이경희 고수책에 보면요. 이경희 고수가 지웁니다. 이경희 고수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얘기했잖아요. 선상에서도 처리했는데. 네, 그런 거는. 놓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냅니다. 교수들은 절대 뒷말 안 들으려고 정확하게 공부합니다. 박사입니다. 박사. 저는 석사 한 학기 남았습니다. 박사한테 계기로 하지 마십시오. 다 합니다. 선박입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확입니다.
그 다음에 수세를 합니다. 그리고 선비를 하겠죠. 등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상에서 얼립니다. 근데 얼리면 급속 동결이 있고요. 완만 동결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사이에 동결이 있습니다. 동결. 그러니까 이 말하면 맹태에 동결지니까 이 사이에 전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동결 후에 글레이징을 아까 금방 했죠. 글레이징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을 합니다. 포장, 그 다음 포장을 하죠. 그 다음에 선상이지만 인천 앞바다입니다. 앞바다니까 일할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양육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육지를 바로 또 양육되옵니다. 양육에서 바로 가공업자로 갑니다. 가공업자로 갑니다. 얘가 뭡니까? 어체처리입니다. 그리고 어육처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체처리는 라운딩부터 세미, 드레스, 펜 드레스 있죠. 그 다음에 필레 붙습니다. 물어볼 때 동결전 전처리를 물어본 겁니다. 물론 애가 포장하고 냉장을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가공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위치를 봐가지고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어디냐. 이게 전체가 전처리입니다. 수확 전, 그러니까 말은 좀 이상하지만 수확 후 전처리입니다. 만일에 수확 전이면요. 만일에 국어 용어들 한다면 양식이죠. 바다에 놀고 있습니다. 헤엄치고 있어. 양식이죠. 이 수확 전 갈리겠죠. 용어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확 전후 처리로 이렇게 개념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교수들은 정확하게 낼 거는 겁니다. 여기서 말했대로 동결 전 전처리입니다. 동결 전 전처리니까 냉장을 합니다. 그레이징 해놨고 하고 나서 다시 강구 들어갈 때는 어체 처리를 해버리겠죠. 아니면은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를 잡았습니다. 서해안에서. 잡았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루를 떠나가지고 바로 해버리겠죠. 꽃게는 뭐 꼬리를 자르고 하지는 않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아가 양육시켜 가공업자가 프리베이트 브랜드로 한다 그래서 칩시다. 가공업 회사를 들어갔어요. 바로 어체 처리해버리죠. 우육 처리해버리죠. 그러고 다 제품 만들어버리죠.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후 동결전이고요. 드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드립 방지시에도 지금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해동과 드립입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선도 판정입니다. 휘발성, VBM 값을 제가 정리할 겁니다. 예상을 하니까 예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상을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K값은 컴퓨터 올려놨습니다. 그 안태관 씨가 올려놨거든요. 부산은 pH가 있죠. pH 부산 거 올려놨습니다. 정현정 씨가 올린 거 부산 코너하고 지금 그 강의 자료에 보면 됩니다. K 값도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 값과 pH는 강의 자료로 그 김용의 카페 강의 자료로 가름합니다. 자, VBM하고 TM이랑 남았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8페이지입니다. 불러주세요. 수산물의 앞에서 그 자기소화입니다. 자기소화를 갑자기 물어봤어요. 해당 작용도 있고 사후경직이 있고 자기소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기소화가 나왔는데 뭐 자기소화란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펩티드 아미노산에 생성되어 벤질로 가져가는 건다 뭐 하다. 어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당 작용은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름대로 정리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0페이지입니다. 명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81페이지입니다. 해동 방법입니다.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방법, 드립. 이걸 얘기하면은 급속 동결로 완반 동결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읽어주세요. 40페이지 중반에 있는 것 같은데? 예. 해동과 정의와 해동 방법.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냉동 후 해동의 정의, 해동 방법에 대해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 해동 방법이 있고, 공기, 수증기, 침시, 해동 곡선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제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드립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가지고. 반대 적어보세요. 김용희가 21일 날 전까지 문제를 적겠지만 그 전에 몇 번을 적어보셔야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82페이지입니다. 냉동식품의 세군학적 검사, 일반 세군 측정법의 포중평가법 작년에 놓았습니다. 포중평가법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문제지만 놓았습니다. 참,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유지 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동계로가 있고요. 고등어 전처리, 일반 처리, 특별 처리가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장기 저장 이유. 자, 84페이지입니다.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고 시키시는 문제입니다. 냉동구매 장기 저장하는 이유. 이거 가지고 저 개념을 많이 잡으십시오. 냉동구 장기 저장. 자, 이유. 수산물 선도 유지 방법, 수유생 시설 어떻게 목적이 생산해가지고 사후의 경직에 외벽 개발하는 것이다. 정상화에 활용된다. 냉각 제작법 어떻고 이거 말 틀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동결 제작법 어떻고 이렇게 말을 적었습니다. 그럼 밑에 냉동고 일반적 제조 공정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가자. 그러니까 이 절반의 페이지까지가 다 내용입니다. 따져보면. 그리고 또 하나 적을 거 뭐 있습니까? 생산자 때는 장기장함으로 해가지고 그 시가에 시차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생산성을 높이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냉동을 하다 보면은 그 직업 창출도 가능합니다. 직업 창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업 창출이 핵심입니다. 그런 말을 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 창출? 부가가치 창출되지만 그걸 다른 말로 직업 창출이 핵심이라고. 직업. 직업? 아니, 그러니까 수산물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면은 중간에 생산자 소비자밖에 없잖아요, 직거래가. 그런데 그걸 가공하면 가공업자가 생기고 그 유통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직업 창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통령 정책은 뭡니까? 실업자 구제가 핵심입니다. 그걸 적어주세요, 교수님. 4대 공정법은 위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 지금 저 녹음 중이에요. 그 국가정책이에요. 아닙니다. 저 4대 정책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4단계입니다. 이거 지웁니다. 기존에 보면은 중간 도매 상인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을 보면은 중간 도매 상인에 중간 도매 매상들 뭐 공장이라든지 중간들. 아니면 뭐 냉동 창고라든지 많습니다. 맞지. 부산에 가면요 하겠다는 얘기네. 영도가 있습니다. 영도 다리에서 친구하고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때. 낚시. 낚시까지 할 나이 세대는 아니고 형님 세대는 맞는데, 이게 형님 세대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다리였다. 여기가 송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거 부산시청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 갔습니다. 여기가 뭐 중앙동이라고 그러는데, 저 송도 앞에 여기가 자갈치입니다. 가봤어. 송도 옆에 보면 냉동 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가 냉동 창고를 갑이 아닌 을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중간 도매 상인을 기존에 있는 직업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 기득권이니까. 이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하기 위해서 4단계를 되는 겁니다. 형님 이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 같아요. 아닙니다. 이 4단계에서 보면요, 1번 생산자가 노죠. 2번 1번입니다. 2번 49조입니다. 3번 48조입니다. 4번 뭡니까? 분산 도매 분산. 물류. 분산 도매 물류. 분산. 도매 물류. 형님, 누나, 제가 쓰기 전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번호가가 아니고 분산 도매 물류. 그거 하나에 안 왔네. 5번 소비자. 소비자입니다. 얘는 뭡니까? 49조.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산지 거점 딱 놓아있나? 산지 거점 유통센터.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그러니까 분산 물류니까 분산 도매 물류라는 말 들어갔다는 거.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애가 뭡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커버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지원하주는 관리란 말보다, 그러니까 행정 관리라는 말보다도 국가가 지원하는 사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4단계 생산자청을 만들면서 기존에 중간 도매 또는 중간 냉동 창고 같은 것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득권은 싫어할지 몰라도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경쟁을 시키면서 신선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신선도를 측정하면서 1번 자 기업 경쟁 유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 경제성 향상입니다. 왜냐면 생산하는 소비자가 향상됩니다. 왜? 중간 도면을 보다도 여기서 들어가면 더 비용이 쌀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유도하니까. 3번 품질 향상. 직업 창출입니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형님 뭐 했습니까? 품질 향상. 이것도 품질 향상되지만 좀 더 신선하게 시간적으로 신선도 유지 뭐 이런 말을 쓸 겁니다. 유지 등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중간 도매 냉동 창고들 같은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갑이 되어 있는데 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요율 같은 걸 다 정합니다. 요율하고 어떤 들어가고 하는 그 배차부터 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경쟁시키는 게 이 4단계, 6단계입니다. 애가 4단계입니다. 생각을 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바꿔주십시오, 수험생은. 이게 4단계, 6단계입니다. 많은 시각을 고민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재 분산물류센터를 경기도라든지 서울 근방에 땡겨왔습니다. 얘도 말하면 기존에 중간 도매 상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분산물류센터니까 결국 뭡니까? 유사 도매 생산 같은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데 지원하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소비재 분산은 유사한다 도매 시장입니다. 물론 유통법에다 유사 도매 시장 같은 게 있습니다. 미사리 같은데 미사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 어시장 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제도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겁니다. 왜? 국민의 수산물의 생명이라든지 건강에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사보다도 국가가 지원해주고 국가가 관리해주고 서브해주는 게 좋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비재 분산물류센터와 대응이 되는 겁니다. 기득권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소비재 분산물류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가지고 지원을 하면요. 1번 직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2번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합니다. 가치 창출입니다. 3번 6단계에서 4단계에 왔기 때문에 신선도 측정입니다. 신선도 유지입니다. 유지 향상입니다. 물론 그 수산물 알프사건에서는 신선도 유지지 향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다고 난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기득권을 유지시키면서 조금 더 나은 대응책을 만드는 게 4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십시오. 형님은 수험생입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께서는 직업 창출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1년대 이쪽에 사람들은 직업 창출이 포인트입니다. 자, 수험생은 현 대통령께서는 맞습니다. 실업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네. 직업 창출이 포인트입니다. 네. 옛날에 그 1926년에 대공황이 터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TVA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불경기 때 공무원이 많이 뽑았습니다. 왜?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TVA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뭐냐면 1번입니다. 땅 파는 겁니다. 오늘은 땅 팝니다. 그 다음 날은 땅도 없습니다. 직업. 3번은 땅 파기입니다. 또 팝니다. 효율성이 뭐야? 4번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땅 듣기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 일한 사람들 일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돈입니다. 머니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공장이 돌아가야 다시 소비가 생성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회복됩니다. 이게 유효 수요 정책입니다. 케인즈의. 자, 그 당시에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실업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 모아합니다. 일당 줄게 와라. 그리고 사투입니다. 저 땅 파세요. 천천히 파세요. 힘든데. 천천히 파세요. 끝나. 월급 줘요 일단. 그 다음날 가서 할 게 없는데 또 가. 아래인 거 덮으세요. 뭐요? 그러면서 댐을 건설합니다. 서둘지도 않습니다. 그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유수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직업 창출은 우리가 지금 일반 저같이 능력이 아주까지 낮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직업 창출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실업을 해가 들어왔는데 땅 파가지고 땅 덮기를 하면서 일당을 주물해가지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다음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공장은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게 경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현 대통령께서도 직업 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도면 물류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택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가는 택배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행리년 연배나 문화 연배 때는 우체국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25시라든지 택배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리년 세대는 허가나 등록제였겠죠. 허가제나. 지금은 신고를 제일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차만 가지고 있어도 택배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건당 어떤 데는 가까운 데는 500원도 하고 한다더라고. 그러면서 직업 창출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지의 김용애가 아니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수험생은 정책에 부응해야 됩니다. 절대 교수에 어기면 안 됩니다. 4단계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4단계를 적으면서 요 개념을 해가지고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 필요하니까. 장기 저장한 이유 맺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포장입니다. 자, 포장은 오면요. 포장의 기능, 포장의 의의, 이건 먼저 항상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건조보면 포장이 어떻고, 진공 포장이 어떻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추가 보면 포장이 있습니다. 탈수, 가서 치안, 스킨 포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넘깁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진 찍은 거. 거기 고등학교 책입니다. 그대로 찍었습니다. 시간 바꿔갖고. 반드시 놓습니다, 이거. 건조품이 놓아도 이 박스에 있는 그 포장을 방석 포장, 진공 포장, 스킨 포장, 가스 치안 포장 등이 있습니다. 진공 포장은 안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은 사라질지 몰라도 저온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보시고. 동계로,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